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서도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3살 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개목줄을 목에 찬 채 침대에 묶여 있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나서는 20대 부부. 지난 12일 3살 난 아들이 침대 밑 줄에 걸려 넘어져 숨졌다고 119에 신고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졌고 이들 부부는 결국 아이가 숨지기 전 목에 개목줄을 맨 뒤 침대 기둥에 묶어놨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나 아니면 친모나 할 말 없으십니까 혹시? 친아버지와 계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집을 어질러 개목줄로 묶어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아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때리는 등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분하게 그럴 예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또래 아이에 비해서 좀 15cm 이상 작은 걸로 이렇게 보여졌고 또 몸도 많이 야위어서 어떤 영양 상태라든지 그런 게 많이 결핍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와 추가적인 학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운영 자율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학교장이 유능한 교사를 초빙하는 초빙교사제가 각급 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교사들 사이에 갈등만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시범 도입된 초빙교사제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초빙 과목과 모집 교사 수를 결정하는데 주로 부장급 이상 간부 교사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인사권을 가진 교장이 승진 등을 내세워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초빙교사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초빙교사는 교장이 원하는 실적을 내기 위해 과도한 업무를 일선 교사들에게 요구하게 되고 결국 교육 현장에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범 학교를 하나, 선도학급을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보고를 줘요. 원래 제가 만약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막 위주로 실적을 만들려 하다 보니까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죠. 승진 가산점, 근무 평정, 성과급 등 모든 인센티브 역시 초빙교사가 차지하면서 일선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승진 점수처럼 이렇게 근무 점수를 내거든요. 그 점수의 순위에서 그 사람들이 1등, 2등을 가져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가져가죠. 초빙교사가 교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빙 교사에게는 좋은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단지 승진을 더 빨리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쳤다는 거죠. 이 초빙 교사라는 사람이 이제 교장의 무슨 비서나 하수인처럼 보이죠.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운영 자율화를 위해 도입된 초빙 교사제가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역의 대표 명소인 팔공산 정상부에 구름다리를 건설하려는 대구시의 계획이 환경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잇따라 부딪히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은 물론 절차상 하자에다가 예산 문제까지 반대 이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구시는 4억 원을 들여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팔공산 관광 자원화를 위해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사업 추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름다리 건설이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지 않은 채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됐다는 것입니다. 공원위원회에서 이게 팔공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경제적 효과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원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4억 원의 예산을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산 낭비도 반대 이유입니다. 40억 원이 투입된 충북 증평군 명산 구름다리와 비교해도 팔공산 정상구에 140억 원을 들여 구름다리를 조성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투자 심사 단계에서 지방채 25억 원 등 빚을 내면서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서두르려 했던 계획이 다시 수정된 부분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이건 사실 급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좀 저희가 좀 그 얘기들을 모아가고 있어요. 대구시는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면서 의견을 다시 수렴해 기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계나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안이 나왔을 때 그걸 갖고 또 내용을 의견 수렴하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둘러싸고 환경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속속 반대에 나서고 있어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계획은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70분 동안 방송되는 대구 MBC TV토론 시사톡톡은 기초의회 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 방안을 토론합니다. 이 기초의회 의원들은 지역 생활 정치를 통해서 동네 주민들과 연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공히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결국 한국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2017 대구 비치발리볼 월드투어 이틀째 일정이 오늘도 대구 수성문 일대에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어진 2라운드에서는 미국과 태국 그리고 독일이 이겼고 지금 이 시각 경기는 체코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강팀이 가려지는 이번 대회는 내일 오후 3시부터 준결승이, 저녁 7시부터는 3, 4위전과 결승전이 펼쳐지는데 대구 문화방송은 내일 낮 펼쳐지는 준결승 경기를 생방송으로, 결승전은 녹화방송으로 각각 중계합니다. 2017 KBO 올스타전 본경기가 오늘 오후 6시부터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은퇴를 선언한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와의 다양한 이벤트가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올스타전 첫째 날 이벤트로 기자들과 공식 기자회견을 펼친 이승엽 선수는 오늘 오후 단독 팬사인회를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KBO도 이번 올스타전을 이승엽과의 이별의 의미를 두고 경기에 앞서 펼쳐진 시구, 시타, 10호를 이승엽 선수와 두 아들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준비했고 헌정 유니폼도 증정했습니다. 신천 물놀이장이 대구 대봉교 하류 생활체육광장에서 오늘 개장해 다음 달 20일까지 운영됩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올해는 물놀이장 안팎에 구문초와 라벤더 등 허브 식물을 배치하고 입구에 천연 허브 오일을 함유한 쿨링포구를 설치해 벌레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3m 길이의 하이 슬라이더가 설치되고 소형 물대포를 상시 가동하는 등 놀이시설이 한층 강화됐고 텐트 설치도 가능합니다. 신천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차 공간이 따로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달성습지 호림 강나루 공원에서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를 테마로 한 생명사랑 환경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양서류와 습식식물을 관찰하고 생태를 배울 수 있는 교육부스와 다양한 곤충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체험부스, 달성습지에 서식하는 맹꽁이를 직접 관찰하는 습지 탐방 등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졌습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대명 유수지는 지난 2013년 9만여 마리의 맹꽁이가 발견되며 우리나라 최대의 맹꽁이 서식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3개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합니다. 양측은 재량 휴업일 중 3일을 유급화하고 노조 전임자를 4명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경북 지역 공립학교에 근무 중인 조리원과 교무 행정사 등 12개 직종 6천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조인식은 다음 주 화요일 경북교육청에서 열립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한 가운데 대구시는 특별 대책팀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과 대책팀을 꾸리고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과 섬유 등 지역 주력 산업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업계 상황을 정부 협상단에 전달해서 지역 주력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건축물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98만 건 1,990억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이는 신규 건축물 증가와 각종 고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억 원, 8.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4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와 북구, 동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운행과 드론의 생활화 등으로 옥상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올해 처음으로 푸른 옥상 가꾸기 콘테스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되는데 식물 배치 등의 창의성과 조화를 평가해서 대상작에 3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07년부터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430여 곳의 녹색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